안녕하십니까, 이사부입니다. 오늘 장중 코스피가 5% 정도 흔들리면서 좀 변동성을 크게 가졌는데요. 물론 장 마감에는 일부 낙폭을 만회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장중 5%대의 급락 원인을 진단하면서 김용범 실명을 언급했더라고요. 청와대 정책실장의 AI 산업에서 발생한 세수로 국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하는 발언이 출렁임의 한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물론 이렇게 이유를 갖다 붙일 수가 있어요. 이유를 찾자면 이런 이유도 있고 저런 이유도 있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본질은 그러한 발언 하나가 코스피 시장을 5% 정도 출렁이게 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의 본질은 증시가 많이 올랐다는 것.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증시가 적절한 쉬어가는 자리 없이 빠르게 올랐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오전에 지수가 8000이라는 상징적인 숫자의 문턱까지, 눈앞까지 갔거든요. 오늘 오전 최고가가 7999.67이에요. 그러면 0.33%만 더 올랐더라면 지수 8자리를 보겠죠. 8000, 이렇게 고지가 바로 눈앞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8000이라는 것도 중요하고, 물론 이제 지금은 만스피, 코스피 1만 시대, 저는 뭐 12000까지도 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PER, 이 수익성 비율이 지금 6배 이내 수준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10배까지만 가더라도 삼성전자가 지금보다 예를 들면 40만원대, 45만원은 가야 될 거고, 또 하이닉스도 뭐 200만원대를 가야 되고, 그러면 우리 코스피는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막 수직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쉬어가는 자리가 어떻게 소화하면서 가느냐, 이런 것이 관건이 되겠죠. 이미 상징적인 숫자인 코스피 8000에 근접한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단기 급락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어떤 하락의 빌미가 되었던 발언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렇지만 본질은 그 발언이 아니라 첫째는 많이 올랐다는 것이고, 둘째는 더 중요한 것이죠. 쉬엄쉬엄 올라야 멀리 오래 가는데 너무 빨리 올랐다.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서클이 등산 서클이었거든요. 그래서 야간 암벽 등반도 많이 하고 워킹 등반도 많이 하고, 요즘 트레킹이 또 유행이기도 하죠. 많이 했었는데, 초보자일수록 빨리 가려고 하고 서두르고 의욕이 넘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장 먼저 지치고, 그러면 나중에 주변 사람들이 배낭도 들어줘야 되고 부축도 해줘야 되고, 이런 사례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빨리 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오래 가려면 쉬엄쉬엄 가는 것이 좋거든요. 근데 우리 지수가 조금 빨리 올랐다. 그래서 이런 쉬어가는 자리가 필요하고, 이런 쉬어가는 자리에서 사고 싶은 사람은 다 사고, 팔고 싶은 사람은 다 팔고, 사고 팔고가 자유롭게 다 이루어져야 좋은 거예요. 근데 지수가 이렇게 막 끌고 올라가면 사고 싶은 사람이 못 사기 때문에, 그거를 또 이제 일부 전문가들은 포모 현상이라고, 이렇게 전문가뿐이 아니라 언론에서도 포모 현상으로 내 계좌만 소유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이 돈 벌 기회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목표가 계속 높아지면서 밀어붙이는 것이 오히려 투자 마인드를 불안하게 하는 그런 하나의 원인이 됩니다. 제가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우선 지수 차트부터 좀 봐드릴게요. 이게 코스피 지수 차트인데, 이 코스피 지수는 너무 오래된 선까지는 좀 그렇고, 지금 추세를 놓고 본다면 이렇게 추세선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추세선이 가파르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오늘 코스피에서는 이제 중요한 캔들 하나가 발생이 되었죠. 요거는 좀 잘 들어두시고 메모를 해두세요. 이 캔들 자체로만 놓고 본다면 반전형 캔들의 하나인 하락
장악형 캔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거래량이 좀 이렇게 증가를 했죠. 근데 아직까지는 아무런 염려를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하락 장악형 캔들이 나왔으니까 좀 쉬어갈 수도 있네. 쉬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쉬어갈 수도 있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쉬어갈 수도 있네. 쉬면 어떻게 된다? 지금 여기 밑에 있는 이 지표가 중요한 지표예요. 이 지표가 추세 지표거든요. 추세 지표의 대표적인 지표인데 이 추세 지표가 이렇게 빨간 벼슬을 만들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 벼슬을 만들었을 때 이 벼슬에서는 첫 번째 내려오는 주식은 이 벼슬에서 첫 번째 내려오면 100원 떨어지면 100원 먹을 거 있고, 만원 떨어지면 만원 먹을 거 있고, 10만원 떨어지면 10만원 먹을 거 있고,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지점까지는 다시 올라간다라고 했던 것이잖아요. 여기까지는 올라간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이 벼슬이 있는 자리에서 첫 번째 떨어지는 것은 이 벼슬이 올라오는 자리까지는 필수 코스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이 떨어지는 자리에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상승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곳이 방향입니다. 위로 돌파하면 위쪽으로 갈 거고 아래로 돌파하면 아래쪽으로 가는데, 이 박스의 크기만큼은 이건 이제 수학적인 공식이에요. 이건 수학 공식과 똑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제가 펜을 하나 가져올게요. 예를 들어서 이 크기와 이 크기는 같다는 거예요. 이 크기와 이 크기는. 그래서 이 박스에서 위쪽으로 돌파하게 되면 최소 목표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이거에 여기서부터 이만큼 올라가는 이 크기가 같은 거예요. 이 크기가. 그래서 지금 거의 저 목표치에 근접한 상태에서 정책실장의 발언이 나왔다고 해서 급락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 수학적으로 계산되는 이 추세 목표치의 1차 목표치에 다다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빌미가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한 것이지, 예를 들면 뭐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 발언을 안 했더라면 더 올라갈 건데 발언을 했기 때문에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본질은 빠르게 올랐다라고 하는 것이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 것보다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만스피, 뭐 12,000, 뭐 15,000, 2만도 갈 수 있죠. 충분히 갈 수 있다. 우리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로. 그런데 속도는 조절하면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이제 이전에 삼성전자를 추천을 드릴 때 저는 삼성전자를 5만원대에서부터 8만원대까지 추천을 드렸어요. 지금 현재 지난번 삼성전자 말씀을 드릴 때 2026년 내에는 12월 이내 2026년 내, 그럼 뭐 한 6개월 남짓 남았죠. 7개월 남았나요? 7개월 남짓 남았는데 2026년 삼성전자의 목표가는 40만원 돌파. 이제 45만원이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 있는데, 45만원 이렇게 딱 제가 매끈한 숫자를 말하는 것보다 40만원 돌파는 한번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2027년에는 80만원 돌파는 한번 이루어질 수 있다. 100만원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지만 100만원 돌파도 가능하지만 우리는 항상 8할에 만족한다라고 하는 우리 행복클럽의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100만원을 돌파할 것 같은데 그냥 80만원만 보자. 그래서 80만원 돌파도 2027년에는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수가 더 올라가겠죠. 그런데 쉬면서 올라가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절반 정도는 자기가 정해놓은 목표가에서 절반 정도는 팔아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절반은 목표가 1억 원 이렇게 딱 머릿속에 확고하게 생각을 해두고, 진짜 목표가가 1억 원 간다는 것은 아니지만
추세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목표가가 뭐 80만 원이다, 100만 원이다 이렇게 정하는 것은 정말 아마추어예요. 프로는 목표가를 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를 따라가? 추세를 따라가는 거예요. 가격을 보는 게 아니에요. 숫자를 보는 게 아니에요. 주가라고 하는 것은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본다면 주가는 그냥 움직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워렌 버핏처럼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냐, 아니면 제시 리버모어처럼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변화인데요. 워렌 버핏처럼 하든 제시 리버모어처럼 하든 움직이는 주가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기업의 가치가 어떻게 한 달 사이에 더블 가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저평가되어 있었다가 정상화를 간다든지, 아니면 정상화되어 있다가 좀 고평가가 된다든지, 뭐 이런 움직임인 것이지. 그래서 이 주가라고 하는 것은 목표가를 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절반 정도는 내가 원하는 목표가에, 예를 들면 20만 원에 절반을 팔면, 내가 7만 원에 샀다. 그럼 20만 원의 절반을 팔면 나머지 절반은 10만 원 오면 다 팔게. 그 대신에 10만 원 안 오면 1억 원까지 따라갈게. 이렇게 해야 배짱이 생기는 것이고 추세를 끝까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훈련을 끊임없이, 내 주가가 만약에 내가 잘 사서 수익을 내고 있다면 원하는 수익에, 이 정도면 많이 먹은 것 같은데, 또 우리 마음은 주식을 갖고 있으면 팔고 싶고 돈을 갖고 있으면 사고 싶고 그래요. 그런 자기 자신의 매매 욕구도 다스려주는 거죠. 우리가 다이어트하는 방법을 몰라서 다이어트가 실패합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마음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삼겹살에 소주 한 잔을 하고 싶은데 그거 다이어트에 안 좋고 건강에 안 좋으니까 야채하고 닭가슴살만 먹어. 이거는 지속 가능하기가 꽤 어려운 거죠. 그러면 지금 소주 한 잔에 삼겹살을 먹고 싶은 그 욕구도 일부는 채워주고, 그러면서도 닭가슴살에 야채를 평소에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루틴을 만드는 것이 다이어트의 성공 비결인 것처럼 투자에서도 같은 방법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추세 대응을 하는 것은 어떤 포트폴리오를 짜서 추세 대응을 하고, 이런 종목들은 절반은 샀다 팔았다 하고, 또 한두 종목은 트레이딩도 하고, 그러면서 내 마음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거죠. 그것이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투자의 방법이에요. 물론 우리가 존경하는 워렌 버핏처럼 한 번 사면 10년 들고 간다. 10년 들고 갈 주식이 아니면 10분도 갖고 있지 마라.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워렌 버핏이 위대하고 우리가 존경하는 이유는 그것이 인간의 본성과 상당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 인간의 본성을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워렌 버핏에게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다 워렌 버핏 될 필요는 없잖아요. 워렌 버핏만 돈 버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트레이더의 스승이라는 제시 리버모어도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적은 돈으로 가장 많은 돈을 벌었던 분 아닙니까? 그분이 대응했던 것이 추세 매매예요. 그런 추세 매매에 우리가 적용을 해서 얼마든지 이 시장의 그 수익률 이상을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수에 대해서 좀 더 상세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지수는 지금 이렇게 추세를 놓고 본다면, 자, 가장 최근의 추세는 이런 거예요. 주가가 이렇게 이제 추세를 만들었죠. 그러면 이 추세선과 보통 보조 추세선이라고 하죠. 위에 있는 것을 보조 추세선이라고 하는데, 이 고점을 이용해서 기본 추세선과 나란하게 이렇게 접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추세선을 돌파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수정 추세선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 만약에 조정을 한다면 이거를 살짝 깨는 지점에서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이제 여기가 이전에 박스가 있던 자리잖아요. 이전에 여기가 박스가 있던 자리예요. 그러면 이제 이 박스권 어디까지 왔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이제 여기에서가 결정타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있을 때, 그럼 여기 왔을 때, 그러면 봉이 지금 한 봉, 두 봉, 세 봉이 되겠죠. 이 세 봉이 왔을 때 이 지표의 위치가 어디에 있을 것이냐가 사실상 우리 시장에 조정이 올 것이냐, 추세적인 상승을 더 이어갈 것이냐를 결정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지수가 흔들렸어도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고, 내일 지수가 흔들려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벼슬이 있는 자리에서 첫 번째 떨어지는 주식은 예를 들면 1,000원 떨어지면 1,000원 먹을 거 있고, 10,000원 떨어지면 10,000원 먹을 거 있고, 100,000원 떨어지면 100,000원 먹을 거 있고, 이 주식은 다시 이 고점이 있던, 이 벼슬이 있던 자리의 주가까지는 무조건 또 올라간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같은 방법으로 얘기한다면 첫 번째 떨어지면 1,000원 떨어지면 1,000원 먹을 거 있고, 10,000원 떨어지면 10,000원 먹을 거 있고, 100,000원 떨어지면 100,000원 먹을 거 있고, 다시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리까지는 또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또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내려올 때 기회가 된다. 그러면 이제 이 내려올 때 어떤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쓴 거예요. 포트 리밸런싱의 기회다. 포트를 재정비하는 것이죠. 코스피 변동장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지금은 뭐 걱정을 하고 욕심을 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하고 또 내 마음의 관리가 중요하죠. 멘탈 관리. 이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자리는 솔직한 얘기로 제가 그동안에 오랫동안 전문가 생활을 하고 주식 투자자로서 이제 내용으로 놓고 본다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우리 그러면 어떤 종목들로 포트 리밸런싱을 할 것이냐 그것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최근에 추천을 드리면서 이런 걸 추천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이게 이제 추천드린 건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위기일까 기회일까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흔들렸단 말이에요. 그 흔들릴 때 이걸 쓴 거예요. 이게 4월 초예요. 4월 초에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이 동영상은 유튜브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이런 뭐 피지컬 AI 뭐 이런 것들 써주면서 이제 위기일까 기회일까 이렇게 했는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그런 주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포트폴리오로. 그러면 여기를 보시면 제가 항상 제 방에 오셔서 제 영상을 보신 분은 벌써 뭐 2024년, 5년, 6년 계속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물고인 데가 바닥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의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포트 리밸런싱을 업종 대표주 중에서 이렇게 바닥에 물고이는 종목을 포트폴리오로 넣어놓고 기다리면 저절로 돈이 벌리는 세상이에요. 지금은 주식을 샀다 팔았다를 잘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오래오래 들고 버티느냐가 돈을 버는 지름길이에요. 이번에 주식 상승장에 돈을 가장 많이 번 사람들이 초보 투자자라고 해요. 왜 초보 투자자냐? 초보 투자자들은 오랫동안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업종 대표주를 사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산에너빌리티, 삼성전기, 삼성 SDI, HD 현대일렉트릭 이렇게 업종 대표주를 초보자들이 많이 샀어요. 그리고 그 초보자들이 이번에 수익을 많이 낸 거예요. 좋은 일이죠. 대한민국은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경제에 기여하게 됩니다. 세금을 내게 되고요. 또 돈을 벌게 되면 뭐 여러 가지 낙전 효과가 있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그래서 이 물고 있는 데가 바닥입니다라고 하면서 이 바닥 종목들을 추천해 드린 거예요. 오늘 또 제가 이제 오늘 주가가 이렇게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바닥 종목들을 발굴해서 계속 제공을 해 드리고 있거든요. 이 주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다가 떨어졌잖아요. 어디까지 떨어지면 바닥이 된다? 물고이면 바닥인 거예요. 이 밑에 물고여 있잖아요. 바닥. 물고이는 자리가 많지 않아요. 1년 동안 2026년 들어서 1월달 처음 물 들고 5달 만에 오는 거예요. 이 물고이는 자리가 바닥이다. 오늘 이거 주가가 올라갔다가 지금 뭐 끝날 때 좀 밀리게 해놨는데 이제부터는 좀 눈여겨볼 자리가 되었다. 이렇게 보고 저는 항상 물고이는 자리가 바닥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로봇주들을 쭉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때 레인보우 로봇뿐이 아니라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때 물고였지만 이때 많은 종목들이 함께 내려왔거든요. 하이젠 RNM도 그 근처에서 물고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이 로봇주들이 이때가 다 바닥이었고 아직도 크게 오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5월 로봇주를 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아직 크게 안 올랐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엄청 많아요. 최근에 했던 종목들이 SBB테크도 여기가 지금 물고 있는 데거든요. 4월 달에. 그러니까 다 이런 자리들이 와 있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당일만 놓고 본다면 물고 있는 자리에서 20 이하가 물고 있는 곳이에요. 20 이하가 물고 있는 곳인데 여기서 살아계서 샀더니 안 올라간 애가 아니라 이 자리가 결국에는 바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번에 주가가 변동성을 보일 때 이런 물고 있는 바닥주들을 잡아서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을 하죠.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끝났습니까? 천만에요. 아까 제가 지수 말씀을 드릴 때 이렇게 벼슬이 있는 곳에서 첫 번째 떨어지면 다시 벼슬이 있는 곳까지 올라갑니다. 이때의 주가까지 올라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지수로 보아서는 저게 1822예요. 그러면 이 지수의 기준으로 본다면 7822가 A 지점인 거예요. A 지점에서 7822에서 떨어진 주가는 결국에는 7820까지는 한 번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떨어지는 자리마다 돈이 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우리가 알기 어렵죠. 다만 그동안의 역사적인 차트 흐름으로 본다면 빨간색 선을 살짝 깨는 지점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추세선이 있기 때문에 추세선을 깼다가 빨간 선을 깼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쓰리봉 꼭지를 만들 가능성을 개연성이라고 해야 되겠죠. 어떤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같은 원리로 놓고 본다면 하이닉스가 지금 이 꼭지에 있어요. 이렇게 벼슬이 있는 완전히 벼슬이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제 캔들로만 본다면 지수는 하락 장악형이 나왔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하락 관통형이 나왔네요. 이건 이제 캔들 이름을 관통형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인데 이 하이닉스는 내려오면 어떻게 된다? 또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려오면 또 올라간다. 그러니까 어디에선가는 사야 되겠죠? 어디에선가는 사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려오면 살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내려오면은 어디든지 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디가 바닥일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예측해 볼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5일선이 있으니까 5일선 부근에서는 다시 한번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 볼 수도 있고 5일선이 깨진다면 여기 갭이 있으니까 어차피 모든 갭은 메꾸어진다는 증시 격언으로 볼 때 갭을 메꾸는 데까지는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이제 이 빨간 선은 올라갑니다. 이 올라가고 있는 빨간 선을 살짝 붕괴시키는 데까지는 한번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거 다 예측인 거죠. 여기에서 올라가든지 여기에서 올라가든지 1번 예측, 2번 예측, 3번 예측 다 예측은 예측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을 해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은 주가에 맞추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주가가 지금은 어느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 이 주가의 방향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투자자의 눈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하이닉스가 어떤 방향을 보고 있다? 상승을 보고 있는 거예요. 상승을 보고 있는데 떨어졌다? 그러면 100원 떨어지면 100원 먹을 거 있고 1000원 떨어지면 1000원 먹을 거 있고 만원 떨어지면 만원 먹을 거 있고 10만원 떨어지면 10만원 먹을 거 있고 그러니까 이 종목은 다시 올라간다. 그래서 이제 오늘 지수에 코스피 지수에 하락 장악형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먹구름이 한 점이 밀려왔네. 그러면 지금부터 막 전부 다 도망가고 그렇게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현금을 이제부터는 주가가 오를 때마다 좀 늘려야 되겠다라든지 아니면 적정하게 해지 기능을 좀 넣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제 해지라고 하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한 투자 전략이 아니에요. 돈을 지키기 위한 수익을 지키기 위한 보험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보험료는 어떻게 됩니까? 보험료가 나가죠. 내 돈이 좀 나가는 거예요. 내 수익을 보험을 안 들면 다 내 수익이야. 근데 보험을 내가 매달 10만 원씩 든다. 그러면 10만 원이라는 돈이 지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의 일부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보험이 어떤 일이 생길 때 도움이 되는 것처럼 혹시라도 내가 예상했던 거에 반대되는 주가 움직임이 있을 때 손실의 상당 부분을 만회시켜주는 것을 우리가 해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장악형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가 롱 포지션 일변도로 왔다고 한다면 우리가 롱 포지션은 매수 포지션이고 숏 포지션은 매도 포지션이에요. 그러면 롱 포지션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일부 숏을 넣는 거죠.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미니 선물 같은 걸 이용하는 거예요. 선물이나 미니 선물을 이용하는 건데 그러려면 계좌가 따로 있어야 되고 선물을 안 해보신 분은 교육도 받아야 되고 뭐 이렇게 모의 투자도 해야 되고 이런 번거로운 절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피하고 그냥 단기로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인버스 ETF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버스 ETF를 일부 사두게 되면 그 인버스로 떼돈을 벌겠다가 아니라 손실의 일부를 보험처럼 만회를 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도 함께 활용하시면서 우리 행복클럽에서는 그런 부분을 함께 고려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미리 겁먹을 것 없고 미리 도망갈 것 없어요. 주가는 떨어지면 다시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를 제가 예를 들었지만 이제 업종 대표주들이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전기, 두산에너빌리티, 현대차, 뭐 HD 현대일렉트릭, 뭐 효성중공업 많은 종목들이 그동안에 시장을 이끌었던 많은 주도주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지되고 있는데 오늘 급락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자리까지 하락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상승을 하겠잖아요. 그때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락했다가 다시 원위치로 상승을 했을 때 그러면 오늘 종가 또는 어제 종가, 오늘 종가 이 사이에서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어제의 종가, 오늘의 3시 30분 종가 이 중에서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그 가격에서 많이 떨어진 것은 기회가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을 보시면서 이제 그동안에 우리 시장을 이끌어왔던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대표되는 이런 종목들의 비중을 조절해 가면서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절반 정도는 팔고 나머지 절반은 목표가 1억 원 이렇게 보시되 주가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반복하게 되면
이 지표의 위치가 달라져요. 그러면 이 지표의 위치가 지금은 앞서 얘기한 대로 이렇게 벼슬이 있는 곳에서 첫 번째 떨어지면, 이 벼슬이 있는 자리에서 첫 번째 떨어지면 어디까지 떨어지든지 간에 다시 이 벼슬이 있는 자리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하게 올라간 주식이기 때문에 요 주식은 떨어지면 다시 한번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되, 이제 이런 주식도 바닥은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이 바닥은 여기가 바닥이에요. 여기가 바닥. 여기가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닥에 와 있는 이런 주식들을 이제 뭐 포트를 리밸런싱 하면서 나누면서 이런 추세가 살아있는 주식을 절반을 팔면 그 절반은 이런 주식들로, 바닥에 있는 주식들로 모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 이번에 주가가 흔들리는 지점은 포트 리밸런싱의 기회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목을 이건 이렇게 잡은 거예요. 코스피 변동장 포트 리밸런싱의 기회다.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졌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새로운 이제 절반 정도는 비중을 낮추면서 지금까지 내 계좌를 토실토실하게 살찌웠던 이 포트 종목의 비중을 절반 정도 낮추면서 새로운 한두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넣어둔다면 이제 새로운 상승을 일으킬 때에 더 큰 상승을 여러분들이 맛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보시면 요게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입니다. 무료 단톡방인데 이사부 행복클럽 무료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고, 이사부 행복클럽 이렇게 치면 나오나? 요게 주소니까 요 주소로 오시면서 요게 비밀번호라고 하더라고요. 5858이 아니고 여기 585858 요게 비밀번호라고 하니까 요 비밀번호를 기억하셨다가 이 단톡방에 오셔서 제가 이제 시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 방송으로는 못하고 카톡에다가는 제가 계속적으로 지금 시황이라든지 또 우리 추천 종목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도움을 받으시면서 투자에 이제 활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요 단톡방 주소 여기에요. 이사부 행복클럽 활용을 하시기 바라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함께 가는 길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자,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